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종합뉴스입니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자율 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는 증원 규모를 정부 조정안보다 2배 이상 더 축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충북대 의대 학생들은 국가와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김영환 지사는 기존 300면 원안 유지 입장을 밝혀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와 총장 등을 상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계약 관계에 놓인 학교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 결정한 것은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학생들은 입장문을 통해 신입생 200명을 수용할 공간이 없고 기존의 학생들도 제대로 된 실습을 받을 수 없다며 의학교육이 퇴보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충북대 의대생들은 해당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합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병원과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임시총회를 열고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의대 자율 증원안을 내놨지만 이들은 원점 재논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고 만약에 2,000명에 대해서 10%에서 25% 수준으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전형을 하라면 그건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학생들을 설득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지사는 충북 지역의 의대 정원은 기존대로 300명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국에서 충북의 의료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만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다른 지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증원 이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9명의 의대생을 가지고 충북의료를 책임져 왔던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300명이라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것이 삭감되거나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편 충북대의 경우 오늘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안건을 다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불법 체류 단속반을 사칭해 강제 추방을 두려워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음성군에서 범행을 벌였는데요. 불법 체류라는 약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쫓기듯 주행랑치고 그 뒤를 차량이 빠른 속도로 추격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순간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려 남성을 밀치고 넘어뜨립니다. 길거리에서는 우통을 벗어던지고 도망치는 외국인 노동자를 끝까지 쫓아가 때리기도 합니다. 마치 사법기관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 같지만 실상은 불법 체류 단속반을 사칭한 범행 현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이곳 음성군에서 범행을 벌였는데요. 지나가는 외국인을 붙잡아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뒤 도망가면 추격해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태극 문양이 들어간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스총과 전자충격기, 산단봉 등의 장비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90%가 외국인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10명도 안 돼, 진짜. 그 정도예요, 주말에. 이들에게 당한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금목걸이나 금반지 등 귀금속까지 뜯겼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금액은 1,700만 원입니다. 검거가 되게 되면 강제 추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국민 보호연대란 단체에 속한 30대 등 3명을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750여 명의 학생들이 충북 지역 대학에 유학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도내 대학 관계자 등의 충북 대표단은 우즈베키스탄 5개 지역에서 8차례에 걸쳐 현지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충청북도는 2천여 명의 현지 학생들 가운데 750여 명의 학생이 유학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이번 출장을 통해 현지 대학들과 연구 자료나 인적 교류 협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하이퐁에서 지난주 테크페스트라는 기업 투자 유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이퐁 테크페스트에는 지난해 청주 지역 중소기업이 처음 문을 두드렸고요. 올해도 10개 기업이 기업 홍보와 세일즈를 펼쳤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인 하이퐁. 항구에 인접해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 베트남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혁신성장 우수기업과 스타트업의 홍보회장인 테크페스트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올해 테크페스트에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청주 지역 중견기업 10곳과 베트남 측 40개 회사가 참여했고 다수 회사가 투자사와 바이어를 상대로 투자 유치와 판촉전을 벌였습니다. Hải Phòng cũng đang là một trong những địa điểm đầu tư hấp dẫn của Việt Nam và chúng tôi có rất nhiều những cơ chế chính sách cũng như là cải cách hành chính để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nhất cho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đầu tư tại Hải Phòng. 청주시 기업인협의회와 청주시 화장품 기업협회는 베트남의 기업 진출을 돕는 후원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이퐁에는 LG 등 지역 연구 기업들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이범석 시장이 직접 테크페스트 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화장품 관련 기업들과 하이테크 분야의 새로 미래의 먹구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베트남이 우리 청주 기업이 진출하기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베트남과 우리 청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청주 지역 기업들이 베트남 하이퐁 테크페스트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투자 유치 활동, 이른바 IR을 진행한 가운데 당장의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긴 호흡으로 하이퐁의 청주 지역 기업의 진출과 판로 개척을 위한 주춧돌을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CJEB 홍우표입니다. 청주 어린이회관에서 상당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가운데 사유지 일부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결국 폐쇄됐습니다. 이 땅의 소유주는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청주시의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지만 청주시는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개발 행위를 불허하면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청주시는 이 땅을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며 토지 매입 비용으로 45억 원을 제시했지만 토지주는 금융이자를 포함해 53억 원 미만으로는 팔 수 없다는 입장으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어린이회관 뒤편의 시유림을 활용한 대체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역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복명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한 이후 이곳에 스마트 오피스, 문화체육시설,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공공주택 등 복합 개발을 진행하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오는 2026년 설계 용역,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 114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축산농가 102곳으로 융자 100%에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에도 사료 구매 자금 184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품바로 문화관광을 견인하는 음성군이 이번에는 국수를 활용한 음식관광에 나섰습니다. 음성 전통시장에 국수 거리를 조성해 지역의 향토 음식을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 전통시장 내 28년 전통의 국수집입니다. 도토리 가루와 콩가루 등을 배합한 특색 있는 반죽으로 면발을 뽑아낸 도토리 칼국수가 대표 메뉴입니다. 단호박으로 우려낸 채소까지 곁들이면 먹음직스런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다니면서 잡숴봐도 좀 특이하고 맛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저도 또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 또 다른 국수집인 이곳은 계절별로 골라 먹을 수 있는 막국수와 어탕국수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치대 즉석에서 뽑아내는 막국수는 한 번 맛보면 계속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직접 이제 먹었더니 처음에는 뭐 불어댄 분들도 계시고 너무 익었대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점차 요거에 접해보신 분들은
맛의 그 차이를 아시더라고요. 2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음성 전통시장에 음성 품바 국수거리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별 먹거리를 특화하기 위해 추진한 향토 음식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10번째입니다. 음성군의 문화관광 소재인 품바를 기반으로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국수를 향토 음식으로 특화한 음성군.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13곳의 국수 가게를 선정하고 가격 안정화와 위생 관리 등을 통해 음식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개선은 물론이고 홍보도 열심히 해줄 거고 특히 국수를 판매하는 이런 식당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음성 품바 축제 등을 통해 전국 관광객들을 만나게 될 음성 품바 국수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역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인 굴 양생기가 전국 각지의 양식 어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굴 껍데기 제거 작업의 노동 강도를 대폭 줄이고 환경 오염 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어 관심이 뜨겁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의 굴 채취 선박에서 굴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플라스틱 끈인 7m 길이 수화연에 붙어있는 굴 덩어리가 기계를 통과하면서 각굴 형태로 자동 분리됩니다. 부산의 한 기업이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굴 수화연 자동 양승기로 뭉쳐진 굴을 일반 굴 형태로 자동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굴이 이제 덩이채로 이렇게 수확이 되다가 이제 이게 다 개별적으로 이제 털어져 버리니까 일공들이 작업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무더기로 붙어서 올라오는 굴을 작업자가 30cm 간격으로 일일이 플라스틱 끈을 자르고 분리하던 것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굴 껍데기 제거 과정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무더기로 버려지던 플라스틱 끈을 회수하면서 환경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굴 양식장에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양식 자체가 상당히 양식업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종사를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굴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이 기계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의뢰가 있어서 지난해 실용화 과정이 시작되자 경남 통영의 40여 곳에서 문의가 이어졌고 거제와 고성, 여수의 양식장에서도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인데 국책 연구 개발 과제를 여러 차례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굴 양성기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굴을 생산하고 있는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에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 기업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굴 자동 양승기, 일본과 유럽, 미국 수출기를 열고 해외 박람회에도 참가하면서 경쟁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충청북도의회가 제416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30건의 의안을 심사합니다. 어제 열린 1차 본회의에서 박진희 의원은 5.18 정신을 폄하한 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고 박지헌 의원은 대집행 기관 질문을 통해 최근 충북개발공사가 매입한 청주 교직원 공제회 부지의 활용 방안을 물었습니다. 충주에서 불량수소 충전으로 인한 수소버스 고장 책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충주 삼화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소버스 충전소에서 불량수소를 공급받은 버스 6대가 멈춰서면서 배터리 교체 비용과 11일간 관광버스를 빌려 운행한 비용 등 8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수소 생산 공급업체는 불량수소가 배터리 방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소 충전소는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한 수소를 공급받는 곳으로 충주시는 수소차 결함이 수소연료 불량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남대 안에 위치한 호수 갤러리가 리모델링을 통해 호수형 미술관으로 재개관했습니다. 호수형 미술관은 첫 전시 작품으로 국내 추상 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호수형 미술관은 호수의 그림자가 비치는 정원을 가진 미술관이라는 뜻으로 청남대의 첫 번째 미술관입니다. 2024 지구의 날을 맞아 157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쓰레기 줄이기 녹색 실천 네트워크와 청주시 새활용 시민센터가 지구를 위한 동시다발 쓰레기 줍깅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연장에서 쓰레기 줄이기 청주시민 실천 다짐대회를 연 데 이어 도로와 골목, 공원, 하천 등 맡은 구역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